와,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3억이 떨어져 버리네. 이거 비트코인이야?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재지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바뀐 건데요.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하루 만에 최대 3억까지 떨어진 곳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바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의 대장아파트 세 곳을 한번 볼 텐데요. 잠실 엘스 아파트, 그리고 잠실 리센츠 아파트,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원래 대장이긴 한데 이건 좀 재건축 아파트라서 우리가 좀 빼고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 세 군데 위주로 한번 가격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실 엘스 아파트가요, 국민평수 33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매물 가격이 31억 5천만 원에서 3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억에서 31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제 3억을 내렸네요. 3월 19일 날 33억에서 3억을 내려서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제 3억을 내린 거죠. 이 집주인은 처음에 이제 33억에 집을 내놨고요. 어제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제 토호제를 재지정하다 보니까 30억으로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억을 내린 거죠. 다른 매물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매물도 32억에서 2억을 내려서 30억으로 내려왔죠. 이것도 이제 3월 20일 오늘 내린 거네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파트들이 하룻밤 사이에 뭐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3억까지 가격을 내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도 지금 32억에서 30억 5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1억 5천만 원 가격을 내린 거고요. 32억에서 33억이니까 이것도 1억 정도 가격을 내린 거죠. 가격 내린 날짜가 보니까 3월 20일 오늘 내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파트 잠실 파크리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오늘 3월 20일 1억을 또 내렸고요. 다른 아파트 보게 되니까 25억에서 27억인데 오늘 1억을 내렸으니까 어제 1억 내리고 오늘 1억 내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잠실의 아파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잠실 엘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26억 정도에 거래되던 아파트였습니다. 한 1월 달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죠. 그런데 30억까지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죠. 그리고 호가는 얼마까지 나왔어요? 33억까지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올랐던 호가가 30억으로 떨어졌고요. 30억에 거래됐던 매물은 29억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토호제가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단 하루 만에 호가를 3억 정도 내리고 2억 정도 내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잠실에 그동안 들어갔던 수요들이 대부분 투기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토호제가 지정됐다고 해서 내 집값을 막 2억 3억 내린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죠. 토호제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팔자. 24일까지니까 뭐 한 여유가 한 4일 정도 있잖아요. 4일 안에 그냥 2, 3억 깎아주고 빨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호제가 투자자들과 굉장히 연관돼 있구나,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토호제를 또 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이 토호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호제를 6개월만 하고 풀게 되면은 잠실 집값은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몇 억씩 올라가는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게 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는 내려가고 뭐 토호제는 풀리고 이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예상하고 다음 정책을 생각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토호제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기 강남권이나 용산에 이제 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전세를 내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정책은 이제 100%, 100명이면 100명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10년에 걸쳐서 뭐 5억 올랐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뭐 몇 억이 오르고 또 다시 지정했더니 몇 억이 떨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아니고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좀 불안하잖아요. 매수자도 불안하고 매도자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최대한 완만하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좀 완만하게 그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호제가 지정이 되긴 했지만 주변에 지정 안 된 곳들이 있어요.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바로 위에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곳들로 약간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곳으로 이제 좀 약간 투자자들이 몰려가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토호제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더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추세를 좀 알아볼 테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